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의 당원에 대한 여론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필요하다 82.82%, 당원들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시기는 그럼 언제가 좋은가? 이것도 역시 당연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보 등록 전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이니까요. 86.7%가 11일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단일화,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가정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 그러니까 보수 후보를 한 명씩 놓은 거죠. 이재명 후보의 상대역으로요. 살펴보시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5월 4일부터 5일까지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굳건하게 50%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관심 갖는 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쪽입니다. 김문수 후보 38, 한덕수 40, 이준석 29. 박창환 교수님, 한덕수, 김문수. 그래도 좀 격차는 좁혀졌고요.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가상 1대1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했을 때 38,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했을 때 40. 차이는 2%입니다. 그럼 2% 차이가 어떤 거냐? 오차범위 냅니다. 결국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일화의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로의 단일화에 목을 매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이 결국 대선을 위해서 단 1, 2%라도 높은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뽑은 후보를 갖다가 축출해가면서까지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러는가? 저는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다시피 한덕수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친윤 지도부가 어차피 대선은 진 거 결국 한덕수라고 하는 카드는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지고 나면 쓰고 버리면 되는 카드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나 김문수나 홍준표는 대선에 지고 나도 당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갖다가 그 사람들 위주로 당이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친윤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계속 행사하고 당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어떤 친윤 지도부의 어떤 뜻, 이것이 결국은 한덕수 카드의 본질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또한 그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덕수 카드가 결국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단일화로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어쨌든 무소속 활동에 결과물이 있을 텐데 지금 11일까지 하자는 거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부터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한덕수 후보의 친윤 본색만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단일화 이후전과 이후에 과연 그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전망 속에서 이런 지도부의 날선 대응은 결국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전 후보의 분석이 저는 굉장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정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후보의 뒤에는 당 지도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다. 이거 홍준표 전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탄핵 계엄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줄곧 말씀드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계엄을 하고 탄핵에 돼서 관저에 있거나 지금 사저에 있거나 하는데 그러면 한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그 사람 주변에, 그분 주변에 현직일 때도 그렇고 지금 전직인 현 상태도 그렇고 다양한 정치인들과의 관계, 소통,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혹은 개입, 아니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윤 대통령은 본인이 형사재판에 임하면서 이 사안, 본인의 앞으로의
이 어떤 재판 결과라든가 이런 처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저는 뭐 한덕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친윤들을 설득해서 나하고 더 맞는 사람,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를 그 즉시 사면 복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덕수다라고 해서 한덕수를 민다. 그런데 저는 이게 큰 착각이라고 보는 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친윤과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단절될 것이고 친윤에 대한 청산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순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패배했고 일정 정도 사고를 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공동 책임,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친윤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좀 전에 그 지지율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김문수든 한덕수든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다. 네, 그렇죠. 이 얘기인즉슨 지지층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명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는 지금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도 그 시너지는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5대 4대 1, 1은 아마 이준석이 될 텐데 결국은 이걸 박빙의 비등한 선거로 가져가려면 궁극적으로 이준석과 단일화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라면, 제가 지도부라면 지금의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는 양자의 결단에 맡겨두고 이준석과의 통합 혹은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더 방점을 찍고 지도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김문수를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이런 작업을 벌인다고 하면 이 자중질환 때문에라도 대선은 아마 패배가 자명해 보이지 않을까요?